참 그러게요. 조국 장관 일가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찌 보면 증거인멸인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도 구속 기로에 섰는데요.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관련자 도피를 지시했다는 정황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해서 하실 말씀 따로 있으면 제가 조사받겠습니다. 관련자분이 구속영장 청구가 됐던데 아마 간단히 정리하면 뭐 여기 좀 인물 관계도와 이런 것도 나옵니다만 조국 장관 동생이 채용 비리 관련해서 뒷돈 받을 때 돈 심부름 시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도망가라. 그리고 자료 없애라라고 간단히 얘기하면 지시한 거네요. 네. 좀 전에 아까 이제 화면에 보셨던 백혜련 의원이 자꾸 검찰을 상대로 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지금 빨리 조사를 하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도 마찬가지죠. 왜 검찰이 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하느냐. 이게 조국 장관을 물러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쭉 해왔던 이야기를 보시면 이게 사실은 증거인멸이요. 검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을 막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조국 장관 일가를 보면 정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해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지금 방금 조국 장관의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했는데요. 이 웅동학원 운영을 하면서 2명의 교사로부터 약 1억 원씩 각각 받고 실은 채용해줬던 혐의로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중간에서 이 돈을 전달해 준 사람한테 연락해서 빨리 도망가라 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증거인멸의 교사에 대한 어떤 혐의를 검찰이 잡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8일 날로 지금 현재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8일 날 구속 여부 가려질 텐데 이제 와서 또 8일 날 갑자기 지금 허리가 다쳤다고 해서 지금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또 연기 신청을 했어요. 참 이것도 묘하게 비슷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금 몸이 아프다고 지금 조사를 못 받겠다는 상황과 조국 장관 동생은 갑자기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날 허리가 다쳤다고 그러면서 병원으로 가는 상황과 이걸 보면 정말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일가의 행태가 똑같이 닮았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하나 더요. 이거 그러니까 돈 심부름한 사람들 자료 없애고 도피해 있어라라고 지시한 게 조국 장관 동생 본인의 독단적인 생각과 판단일까요? 근데 이제 이 웅동학원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이게 정경심 교수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학교와 상황에서. 또 이 어머니가 지금 현재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의 지금 이 독자적인 상황으로 판단을 했겠는가? 아니면 뭔가 사전에 연락이 있었겠는가? 이거는 이제 검찰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은 채용비리 혐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학교 부지를 팔아가지고 공사대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IMF가 터졌습니다. 당시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이 갖고 있던 집까지 팔아서 거기에 공사대금을 다 지급을 했고 하도급 업체에서 제 동생 그 회사 고려시티 개발 빼고는 다 완전 지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의원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조국 장관 동생이 내일 김태현 변호사님 구속을 면할지 구속될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본인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이 구속 심사를 좀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화면 보셨잖아요. 검찰 조사받고 나오는 거 굉장히 씩씩하게 잘 걷지 않습니까?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라고는 참 보이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잘 걷잖아요. 근데 이제 저 조 씨 얘기는 저 조사받고 난 이후에 최근에 넘어져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는 바람에 내일 영장실질심사 예정된 그날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받으면 허리 디스크 수술 받으면 1, 2주 외출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렇죠. 외출할 수 없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날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병을 앓은 사람들이 중죄를 저지르고 나서 병이 있어서 구속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국정농단 사건 때 정유라 씨 부정입학에 가담했던 이대호 교수요. 예. 유방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는 도중에 구속됐어요. 그때 그 사람도 제가 알기로 항암 치료 중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구속되면 안 된다고 병원 다녀야 된다고 구속됐죠. 그리고 예전에 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어머니신 고 이선의 상무 당시에 굉장히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노모가 같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그렇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고령에 뭐 눈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요. 그런데 결국 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병이 굉장히 심각하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생각이 되지만 법원 입장에서 보면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 안 시키면요 대한민국 구치소 통통 빕니다.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예. 실제로 아파도 얼마든지 치료받게 해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어깨 수술 받느라 병원 나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 구속된 상태에서도 뭐 외부에 나와서 허리 디스크 수술 얼마든지 받고 외부 병원에서 1, 2주일 동안 다 완쾌되고 재활치료까지 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증거인멸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검찰의 우려는 오촌 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오늘 법원의 오촌 조카에 대해서 피고인 접견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PM도 불어넣으라는 거죠. 서현태라는 하나 사자고 했죠. 원래도 좀 내려받아가지고 이게 뭐 한 150개 증자가 된 데다가 증자한테 레미네이를 하면 됩니다. 빨리 들어가고 공개교육. 뭐 어쨌든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김태현 변호사님, 오촌 조카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그렇죠. 검찰이 왜 피고인 접견 금지 신청을 낸 겁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접견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변호인의 접견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변호인이 아닌 일반 접견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접견 금지 신청을 한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 누구죠? 그 최순실 씨가 특검에서 저걸 신청했었죠. 그래서 딸도 못 만나고 한동안 접견이 안 됐었어요. 아, 그런 한동안. 거군요. 그렇죠.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오촌조사 조모 씨가 결국은 지금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하고 공범관계를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외부 접견을 허용하면 저걸 통해서 얘기가 새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피고인에 대한 접견 금지 신청을 한 건데, 근데 사실 저게 접견 금지 신청하지 않더라도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는 모를까 일반인 접견을 통해서는 은밀한 얘기를 새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법상 변호인 접견은 녹음 못합니다. 근데 일반 접견 내용은요 다 녹음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검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일반 접견하는 사람도 알기 때문에 접견 금지 신청 방향을 불어대더라도 누군가 들어가서 저 조치하고 그 안에서 은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변호인 접견은 다르지만요. 알겠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검찰 수사 새로운 정황 얘기를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조국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볼까요?